2023학년도 6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시험지를 스캔한 거여가지고 좀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보면 다음은 수원 청개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수원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 중으로 몸 길이가 25에서 40mm 정도로 작다. 4월부터 번식하는 청개구리와 달리 수원 청개구리는 5월부터 7월까지 걸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짝짓기와 알은 뭐냐면 생식과 알을 생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식과 같은 생물의 특성은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얘는 이분법이죠. 이분법. 얘는 성이 만나지 않는 무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는 항상성 유지를 위한 기작이겠죠. 항상성. 녹말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분해 동그라미 치고 얘는 물질대사. 돌고래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다. 생물의 특성 첫 번째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초식동물의 어금니는 넓적하여 풀을 씹기에 적합하다.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적합이란 단어는 적응과 발생, 적응과 진화. 그래서 답은 1번. 2번 볼게요. 다음은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시험관 1에서 5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일정 시간 후 1에서 5에 BTB 용액을 떨어뜨려서 변화된 색깔을 관찰하였더니 BTB 용액은 여기 다 나왔어.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을 띈다 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다 그대로 해보면 얘는 산성, 얘는 염기성, 얘는 중성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pH는 1부터 14까지 있는데 7이 중성이고요.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생콩즙에는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유레이스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고,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실험 결과 용액의 pH는 3에서가 4에서보다 높다 그랬는데 3은 염기성이고 4는 초록색이죠. 염기성이 중성보다 pH가 높으니까 니은은 맞다. 디귿 용액의 색깔 변화는 독립변인이다 그랬는데 색깔 변화는 지금 결과에 나타난 거잖아. 그럼 결론은 종속변인이라고 해요. 독립변인은 뭐냐면 통제변인이랑 조작변인을 말을 해. 그래서 답은 3번. 3번. 다음은 병원체 A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대장균과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대장균은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세포야. 세균은. 근데 아주 하등한 원핵세포예요. 근데 얘는 세포가 아니야. 그리고 공통점으로는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냐? 세균은 세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효소를 가지고 있는 숙주세포가 필요해. 그래서 항상 숙주세포에서 기생을 하고 이 자체만으로 있을 때는 절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기억을 볼게요. 그럼 A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증식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는 증식할 수 있다. 이 말을 보고 얘는 바이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고 했죠. 바이러스는 단백질을 가져요. 대부분의 생물은 단백질을 가져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답이 4번. 보통 그 바이러스 이야기할 때는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나와.
이 바이러스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막이 없겠지. 그러니까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유전물질을 보호하고 있다. 그림 가와 나는 감각뉴런과 연합뉴런은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그림 보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얘는 감각뉴런이라고 했지.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야.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축삭돌기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감각뉴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디귿은 랑비의 결절이에요. 이 랑비의 결절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 니은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 가는 연합뉴런이겠죠. 연합뉴런의 구조를 보면 핵이 있는 이만큼이 신경세포체고 이 신경세포체에 뻗어나와 있는 기역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축삭돌기고 그리고 이 끝부분은 축삭말단이다 라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 가는 연합뉴런이다. 맞죠? 기역은 축삭돌기 말단이 아니라 가지돌기. 디귿에 랑비의 결절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니은의 활동 전이는 발생하지 않죠. 왜? 니은은 마리집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 5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정상인의 나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의 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그랬는데 가가 정상. 나는 고지혈증이야. 그럼 얘를 쓰면 고지질혈증이거든요. 혈액에 지질 성분이 많다야. 그럼 이 지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중성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쌓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 쌓이는 거겠지. 기역, 고지혈증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대사성 질환이에요. 콜레스테롤은 기역에 포함되겠죠. 지질의 종류니까. 기역이 혈관 내벽에 계속 쌓이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혈압과 같은 심혈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답은 5번. 6번 볼게요. 다음은 초록 꼬리 송사리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초록꼬리 송사리 수컷의 꼬리 지느러미 아래쪽에는 화려하고 길쭉한 부속물인 소드가 있다. 이 소드의 길이는 개체마다 다른 것을 관찰하였대요. 수컷의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은 소드 길이가 긴 수컷과 보내는 시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대요. 가설 설정이겠죠. 여기는 문제인식 관찰. 소드 길이가 서로 다른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가 함께 있을 때 암컷이 각 수컷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측정을 하였대요. 수컷 2마리 중 상대적으로 소드 길이가 긴 수컷을 L, 소드 길이가 짧은 수컷을 S라고 했고, 그럼 여기는 대조 실험을 했겠지. 수컷 2마리의 소드 길이 차이를 다양하게 하여 다과정을 반복하였고, 암컷이 긴 수컷과 L과 보낸 시간에서 S와 보낸 시간을 뺀 값이래. 꼬리가 긴 수컷과 보낸 시간, 그 다음에 꼬리가 짧은 수컷과 보낸 시간을 뺀 값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소드 길이의 차이가 클수록 기억값은 커진다 라고 결론 짓기에는 여기가 애매모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 기억 볼게요. 어쨌든 얘는 관찰을 하고 문제의식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대조 실험을 했으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이 맞아요. 나는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가 아니라 가설 설정 단계예요. 이 탐구를 통해 수컷의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이 S, 짧은 애와 보낸 시간은 L, 긴 애와 보낸 시간보다 길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문제를 풀면 되고, 7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표는 과정 기역과 니은에 관여하는 기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는 과정 기역에 필요한 걸 써볼게. 호흡계하고, 이 산소가 들어와서 온몸에 전달될 때는 순환계가 사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소가 오줌으로 나가는 니은 과정은 배설계가 주로고,
이 요소가 만들어지는 간부터 콩팥, 방광까지 가는 데는 순환계가 사용이 될 거야. 그럼 여기를 매치를 해보면 기역,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A는 순환계니까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매치할 수가 있겠죠. 기역, 폐는 A에 속한다. A는 순환계니까 심장, 혈관 등이 속할 테고 폐는 호흡계에 속하니까 기역은 틀렸죠. 니은,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아요.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간은 소화계인데 소화계에서 암모니아,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요소로 합성이 돼요. 디귿, 물이 문 밖으로 나갈 때 물은 오줌과 호흡을 통해서 나간다 그랬죠. B, 호흡과 C, 오줌, 배설계가 관여한다. 그래서 답은 5번. 8번 볼게요. 그림 가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자율신경 A와 B를 나는 정상인의 기역에 A한테 자극을 준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동공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하고의 밑줄 쳐보세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이 말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런 2개로 이루어진 자율신경이다라는 말이야. 니은하고 리으르 말단에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는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기역을 자극했더니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아, 기역은 앞이 짧은 교감신경이구나. 디귿은 앞이 긴 부교감신경이구나.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말단 이렇게 세 부분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교감신경의 말단인 니은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다까지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겠죠. 기역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짧다. 그러니까 기역은 틀렸고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중간 내에 있다 그랬는데 디귿은 부교감신경이에요. 여기다 써보면 A는 교감신경이고 B는 부교감신경이에요.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서 뻗어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중간 내.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부교감신경은 연수, 그리고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척수,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부교감신경은 나온다 그랬고 얘는 홍채랑 연결됐으니까 중간내가 맞겠죠.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기역하고 리을이니까 아세틸콜린으로 같겠죠. 그래서 답이 2번. 9번 볼게요. 다음은 밑말이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표는 A와 B의 지점 X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5ms일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앞에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이 뒤에 동그라미는 전체 시간 중에 가는데 걸린 시간을 뺐어. 그럼 그 지점에 자극이 도달했을 때 이 그래프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탈분극, 재분극을 이용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뒤는 그래프 시간이다 라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5초일 때, 여기는 지금 A의 5초일 때가 막전이가 나오고 B가 3초일 때의 막전이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지금 3초일 때가 이용한 거는 B 거야. 그 다음에 5초일 때가 나온 건 A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0은 그래프 시간이 3일 때죠.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 데는 2초가 걸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시간이 막전이가 플러스 10일 때 그래프 시간은 2야.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 데는 1초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보면서 문제를 읽어보면 A와 B의 지점 X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과 5일 때 D3에서의 막전이래요. D3. 그리고 X는 D4 아니면 D2래요. 그러니까 자극을 준 지점이 D2이거나 D4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만큼은 2cm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만큼은 1cm가 떨어져 있어요.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과 2다라고 했는데 얘네를 보고 바로 매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들아
지금 여기 B 나왔잖아. 여기부터 할게요. B만 보면 돼요. B만. 얘만 보면 돼. 그럼 어쨌든 D3에서의 막전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cm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cm인데 어쨌든 1초가 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1 아니면 2야. 그러면 이 A 거를 한번 볼게요. A 거를 한번 보자. A 거. A도 역시나 2cm 아니면 1cm인데 속도가 1하고 D2에서 D3까지 혹은 D4에서 D3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건 속도가 0.5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가능한 속도가 0.5가 없지. 그러니까 자극을 준 지점이 D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A를 보면 D2 아니면 D4에서 자극을 줬는데 D2에서 D3까지는 2cm고 D3에서 D4까지는 1cm야. 근데 D2에서 D3까지, D4에서 D3까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래. 그럼 만약에 D2에서 자극을 줬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 그럼 속도가 1이겠지. 근데 D4에서 D3까지 가는 데는 1cm가 떨어져 있는데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것은 속도가 어떤 시간분의 거리니까 0.5라는데 여기에서 지금 속도가 0.5가 없잖아.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은 D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는 데는 2cm가 걸렸죠. 그럼 여기서 가는데 2cm가 떨어져 있는데 시간이 2초 걸렸다. 얘의 속도는 1cm/ms고 얘의 속도는 2cm/ms여서 여기서 가는 데는 2초,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렸기 때문에 얘가 다 맞았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흥분전도 속도는 2가 아니라 1. 그다음에 기억이 4일 때 이렇게 써봐. B의 D1에서 그러면 B의 속도는 2잖아요. 그럼 D2에서 자극을 줬겠죠. 그럼 D2에서 D1까지는 3cm 떨어져 있죠. 그러면 시간은 속도 2분의 거리 3이니까 1.5겠지. 그럼 전체 4초 중에 1.5는 가는데 썼어. 그럼 남은 건 몇이야? 2.5지. 그럼 그래프 시간 2.5는 재분극일 테니까 탈분극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10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래요. A, B, C 중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은 답이 5번인데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비문학 같은 느낌이죠.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거북이도 생물이고 로봇을 발견했대요. 생물과 물리 정도 되겠네요.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을 이용하여서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하고 항체를 만들었대. 여기 뭐가 연계됐는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대 인류 모습을 재현했고 뼈 모형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한 것 같으니까. 11번 한번 볼게요. 그림가는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난 ATP와 ADP 중 하나를 나타낸 거래요. 포도당과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 중 60%는 열 에너지로 밖으로 방출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40%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내 몸에 저장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얘는 인산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아데노신, 트리인산 3개, 포스페이트인 ATP의 모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DP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인산 PI가 ATP가 될 거면 얘는 합성이잖아. 그럼 합성을 할 거면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지. 그럼 이 흡수되는 에너지가 뭐냐면 여기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 호흡 결과 방출된 에너지가 방출되었을 때 ATP가 생성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억은 CO2가 맞죠. A의 일부는 나가 합성되는데 쓰인다. 맞아요. 그리고 이 ATP 형태로 내 몸에 저장이야. 내 몸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써. 언제? 발성, 운동 아니면 다양하게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ATP를 분해해가지고 이 마지막 인산이 끊어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이 5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돼요. 기억은 CO2가 아니라 O2네요. 니은이 CO2네요.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라고 문제를 풀면 돼.
12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고 했지. A의 분비에 관여하고, A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 간내 시상하부에서 다양한 항상성들을 조절하는 다양한 것들을 감지한다 그랬어. TSH 릴리징 호르몬이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 크고 작고라고 했는데 큰 게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그랬지.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사이로이드, 갑상샘 스티뮬레이팅 자극 호르몬인 TSH가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을 하면 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티록신은 세포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랬어. 그럼 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다 하면 이 티록신이 나온 게 원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나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와도 돼 하는 음성 피드백이 진행이 된다.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라 전엽이다. A,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이런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서 혈관으로 직접 분비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디귿, 혈중 A,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으로 얘네들을 다 억제하기 때문에 TRH도 감소하고 TSH도 감소하니까 답은 2번이라고 풀면 되겠어요. 13번 볼게요. 표 가는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구조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럼 뇌줄기에 속하는 것은 중간뇌와 연수를 뇌교로 이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중간뇌, 소뇌, 연수밖에 없으니까 중간뇌, 연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거는, 얘들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중간뇌, 소뇌, 연수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공반사, 눈이죠. 눈과 관련된 건 뭐라 그랬어요? 중간뇌라고 했어요. 중간뇌는 지금 3개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연수는 2개, 소뇌는 하나구나. 그러고 여기를 보면 구조 ABC 중에서 중간뇌는 3개가 다 동그라미여야지. 근데 A는 여기도 X가 있고 C는 여기에 X가 있으니까 B가 중간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 중추신경계에 속한다는 3개가 다 동그라미잖아.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3개가 다 동그라미가 가능한 건 기억밖에 없겠죠. 왜냐면 니은, 디귿은 여기가 X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보면 니은은, 특징 니은은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거는 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디귿에 해당되는 건 중간뇌와 연수니까 B가 중간뇌, C가 연수, 하나 남은 A가 소뇌. 그럼 여기를 보면 답이 3번인데요. 위에가 대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간뇌,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뇌, A가 소뇌, 그 다음에 C는 연수, 그리고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있는 아이가 뇌교여서 이만큼이 뭐라 그랬어? 얘네 셋을 합쳐서 뇌줄기다 라고 말을 했죠. 14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B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교감신경이 흥분했다는 거야. 그럼 이자랑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나오는 호르몬은, 지금 운동을 시작했을 때 증가하는 건 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글루카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는 인슐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고 이자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소화가 잘 됐다는 거니까 내 몸의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즉 인슐린은 고혈당일 때 나오는 거야. 내 몸에 많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저장하는 거.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낮아져. 근데 이자랑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이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저장돼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해가지고, 얘는 저혈당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 볼게요. A. 인슐린은 이자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B. 글루카곤은 혈액에서 간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밑줄 치고 혈액에서 간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거는 인슐린의 특징이에요.
고혈당일 때 나오는 거. A와 B 중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같은 기관 간에 작용해서 지금 얘는 이 호르몬의 양상을 보면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고 있는 서로 반대 작용을 하고 있죠.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가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고온과 저온 중 하나이고 기억은 교감과 부교감 중 하나래요. 체온 조절 중추에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은 항상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더 흥분했냐 덜 흥분했냐. 수축을 했다는 것은 피부 근처 혈관으로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기작이에요. 그리고 골격근에서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열 발산량이 감소시켰다.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열을 늘렸다. 왜? 추워. 저온 자극이 주어졌다. 즉 춥다는 거야. 춥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는 열의 양을 줄이고 내 몸에서 티록신이라든지 이러한 호르몬을 내보내가지고 내 몸 안에서 만드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떨어진 그 내가 추운 것을 보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는 고온이 아니라 저온, 니은은 교감신경, A는 열 발생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 답은 2번. 16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학생의 발표 자료이다. 이 그림을 딱 보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랬지? 감각신경. 피부랑 연결된 감각신경은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럼 척수의 뒤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감각뉴런은 척수 후근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니은은 척수 안에 있는 연합뉴런이에요. 척수와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연합뉴런이라고 했죠. 그리고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는 기억은 운동뉴런이고 운동뉴런 중에서도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체성신경계야.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지. 그래서 얘는 전근을 이룬다. 이 후근과 전근은 척수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수는 앞쪽인 배 쪽과 뒤쪽인 등 쪽이 이렇게 있으니까. 감각신경은 뒤로 들어가서 여기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척수 속질은 신경세포체들이 많아서 어두운 부분이고 그리고 운동뉴런은 앞으로 나오니까 전근을 이룬다. 기억은 척수 전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전근을 이루고 있죠. 운동신경이니까. 그다음에 니은은 원심성 신경 네모치고 얘는 운동뉴런이야. 운동신경. 원심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척수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원심성 신경. 근데 니은은 척수 안에 있으니까 연합신경, 연합뉴런.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기억에서 디귿으로 흥분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디귿, 니은, 기억 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 17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와 B가 분비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얘 별표 쳐보세요.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A와 B는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A와 B는 신경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와 호르몬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A는 티록신이야. 티록신이 나오는 내분비샘 니은은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의 자극을 받고요.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은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TRH라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TSH를 분비하는 거예요. B는 에피네프린이에요.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돼요. 이 부신 속질은 시상하부와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그리고 부신은 겉질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부신 겉질은 신경이 아니라 ACTH라고 하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을 다 동시에 받는다. 기억, A의 분비가 촉진되면 얘가 많아지면 티록신 역할은 세포에서 물질대사 촉진이니까 기억은 맞죠. 부신 속질은 디귿에 해당한다. 맞아요. 신호 전달 속도는 B, 이거는 신경이잖아. 신경은 뭐라 그랬지? 전기적 신호라고 그랬죠. A는 뭐예요?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화학적 신호라고 했죠. 어디가 더 빠르다 그랬어요? 전기적 신호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
18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에게 항이뇨 호르몬을 투여하였을 때 일어나는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간내 시상하부에서 내 몸의 삼투압 변화를 감지를 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 그럼 얘의 작용 기관은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에서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를 해요. 그럼 수분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줄어들어요. 오줌의 양이 줄어든다? 그럼 오줌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근데 오줌 농도 다른 말로 오줌 삼투압이라고 했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내 몸의 무르양 어떻게 되죠? 내 몸의 무르양. 재흡수했으니까 늘어나겠지. 그럼 내 몸 농도는 어떻게 돼? 내 몸의 농도는 감소할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내 몸 혈액의 농도라고 했으니까 혈장 삼투압은 감소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ADH가 나왔을 때 이 기억의 값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고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니까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기억 볼게요. 시상하부는 ADH 분비를 조절한다. 왜냐하면 시상하부는 항상성 유지 조절 중추니까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ADH를 투여했을 때가 오줌의 양을 감소한다 그랬지. 그래서 기억에서가 1에서가 2에서보다 적다가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답은 4번. 19번 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지점 P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와 기억의 막투과도를 따는 T1일 때 P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니은의 확산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얘들아 자극을 주자마자 막전이가 바로 올라갈 때 관여하는 이온은 나트륨이라고 했는데 얘는 자극을 주고 기억 같은 경우는 약간의 텀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칼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나트륨을 만약 하면 얘는 이렇게 바로 올라갈 거예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 빨간 게 나트륨 그래프야. 그러면 기억이 칼륨이니까 니은은 나트륨이겠죠. 나트륨의 확산은 항상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일어난다 그랬고 항상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 기억은 칼륨이다. 맞아요. 1은 세포 밖이 아니라 안이죠. T2일 때 T2는 어떤 상태예요? 칼륨의 그 막투과도가 높은 상태죠. 그럼 T2는 재분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니은은 뭐죠? 나트륨이죠. 기억은 뭐예요? 칼륨이에요. 그러면 1은 뭐야? 아니지. 2는 뭐야? 밖이에요. 그러면 항상 안쪽이 많은 거는 칼륨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안쪽은 분자가 크고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분모가 크겠지. 그럼 분자가 큰 게 더 큰 값이니까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높다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얘는 안 읽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오면 여기다가 써보면 얘가 기억, 액틴만 있는 부분, 니은 겹친 부분, 디귿,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여긴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니은, 디귿, 니은을 합치면 얘가 A대예요. 항상 같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더해보세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을 더하면 이만큼이죠. 얘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액틴의 길이로 항상 같다. 이거 두 개 같다고 문제 풀면 항상 다 풀린다고 했어. 여기다 해볼게. T1은 X가 3.0이에요. T2는 X가 몰라요. 그리고 T1은 A대가 1.6이래. 그럼 T2도 1.6인 걸 알 수가 있지. 그대로 해보면 A대가 1.6이다. 그럼 T1일 때 이만큼이 1.6이라는 거야. 그럼 양쪽을 더하면 1.4여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0.7, 여기가 0.7이어야 전체 길이가 3.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T2 볼게요. T2일 때 기억은 0.4래요. 그리고 디귿 0.4, 또 기억이 0.4래. 얘들아 디귿만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니까 H대야. 그럼 여기 그대로 해보면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를 해볼게. 이렇게 더한 게 1.6이야. 니은, 디귿, 니은이. 그럼 디귿이 0.4니까 이 니은은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긴 0.6, 0.6이 될 거예요. 그럼 이 T2일 때 전체 X의 길이는 2.4가 되겠죠. 0.4, 0.6, 0.4, 0.6, 0.4를 더하니까. 그리고 기억 더하기 니은은 항상 같다 그랬지. 몇이어야 돼? 1.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T1일 때 니은도 0.3, 0.3.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1.0이 되겠죠. 기억 T1일 때 H의 때의 길이는 1.0이다. 니은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이다. X의 길이는 T1 3.0, T2 2.4. T1일 때가 길죠. 그래서 답은 3번.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정도는 공부를 그동안 하고 수업을 들었다면 문제 없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평범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풀고 이거 수업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어요.